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알짜심을 구성하는 부분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할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자, 중력까지 했고 이제 이번 세 번째가 이제 탄성력, 네 번째가 이제 장력입니다. 근데 자, 요 두 힘은 요 약간 좀 유사한 점이 좀 많아요. 유사한 점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도 일단 개별적으로 좀 설명한 다음에 좀 유사점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탄성력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힘이죠. 이게 이제 원래 이름에서 있는 그 탄성하고 관련된 그 탄성체하고 관련된 힘인데, 우리가 이제 이 탄성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탄성체라는 게 있고 이제 소성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탄성체와 이 소성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탄성체는 우리가 그 알짜심이라는 게 원래 그죠?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알짜심이 원래 물체에 가해지면 모양이나 이제 형태가 바뀌거나 운동 상태인 속도가 바뀌는 게 이제 알짜심의 어떠한 그 역할이잖아요. 알짜심의 이제 어떤 역할인데, 그 알짜심이 계속 물체에 가해져서 물체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 알짜심을 제거했을 때 모양을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알짜심을 제거하면 물체가 두 가지로 반응하죠. 그 힘이 제거되는 순간 변형되기 전에 모양 상태로 돌아가는 물체가 있고, 그냥 바뀐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물체가 있는데, 그때 뭐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제 탄성체죠. 그 탄성체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힘, 즉 탄성체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체에게 이제 가하는 힘, 그게 이제 우리가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탄성력이 그 탄성체하고 관련된 힘인데,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이제 탄성체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용수철, 스프링, 용수철하고 고무줄,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탄성체인데, 제가 뭐 문제를 이렇게 보면 고무줄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용수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철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용철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용철이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체에 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저 3법칙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 뉴턴의 운동법칙,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이론을 우리가 다룰 때 중요한 게 3법칙이잖아요. 3법칙에 따르면 여기 뭐 부부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실제적인 힘들, 모든 실제 힘들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반작용의 쌍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힘은 작용반작용의 쌍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성력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죠. 저희가 이제 용철이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용철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외력이 용철한테 가해지면 그 외력에서 용철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면 반작용으로 그 외력을 가하는 물체에게 용철이 가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철 가지고 이제 탄성력 얘기를 할 때 여기 물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철하고 물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표시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뭐를 좀 이해를 하냐면, 이 경우에서는 x라는 게 이제 용철의 변형된 길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통 평형점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평형점. 이게 이제 평형점이라고 그랬을 때, 이 평형점으로부터의 용철의 길이의 변화, 그걸 나타내는 게 x예요. 그래서 x가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x가 용철의 길이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용철이 힘을 받으면 알짜심의 역할이 이제 모양을 바꾸거나 이제 운동 상태인 속도를 바꾸는데, 용철은 이제 대부분 이제 모양의 변화로 이제 힘의 어떠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용철이 그러면 일단 힘을 외부로, 외력이라고 그러죠.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야 보겠어요. 반작용으로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탄성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용철하고 물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물체에게 용철이 힘을 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길이가 안 바뀌었잖아요. 길이가 변형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물체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제 힘은 물체에게 주지만 그 물체는 제가 준 힘을 그대로 용철한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외력이 곧바로 이제 용철한테 가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대신 그거의 반작용은 이제 용철이 물체에게 가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탄성력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탄성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용철의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용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변하면 용철은 전혀 뭐겠어요? 외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작용으로 탄성력을 물체에게 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전혀 탄성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성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요거 이제 그대로 하면 또 이걸 이제 프라임 납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x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때 뭐가 된 거예요? 용철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겠어요. 용철이 물체에게 이 방향으로 이제 힘을 주겠죠.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 탄성력은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용철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 용철이 우리를 잡아당긴 힘이 탄성력인데 이게 많이 잡아당겨서 그러니까 많이 잡아당긴다는 게 이제 길이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 용철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성력의 크기는 뭐라 그래요? 바로 요 x에 비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으로 바꿀 때 이게 이제 용철마다 또 상수, 용철 상수에서 이제 용철마다 또 그 어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성력의 크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탄성력이라는 거를 물체의 알짜심에 포함을 시키려면 물체가 용철하고 연결돼 있다고 항상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용철의 길이가 물론 용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의 물체에서 그 물체의 길이가 뭐겠어요? 이 x''이 0이 아닌 이렇게 길이가 변형됐을 때 이거는 꼭 늘어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압축이 됐을 때도 상관없죠. 그래서 압축이 됐던 늘어나던 용철의 길이가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용철이 연결된 물체인데 그럼 이제 힘을 주기 때문에 탄성력은 이제 그때만 저희가 작용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음 3장이 이제 아까 되겠지만 보존 법칙인데 보존 법칙 중에서 우리가 아까 역학 에너지 보존 그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역학 에너지 보존 중에 하나가 탄성력에 의한 역학 에너지 보존인데 이 탄성에 줄여서 그냥 탄성에 대한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그 적용되는 그 문제에서는 당연히 언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 물체가 탄성력을 받을 때 적용을 하겠죠. 근데 그 탄성력을 받는 시점은 우리가 잘 고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철의 길이가 변형될 때 이거를 고려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성력의 포인트는 탄성력이라는 힘은 반드시 뭐예요? 용철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는데 용철이 받는 힘이 탄성력이 아닙니다. 그 받는 힘의 반작용으로 용철이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 탄성력인데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가 이제 용철이 받는 힘하고 탄성력이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철이 받는 힘으로 착각하기도 가끔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테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우리가 좀 체크하면 용철은 반드시 용철과 연결된 물체가 용철로부터 받는데 앞에 용철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길이가 변형됐을 때, 그러니까 길이가 변형된 용철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 이게 정확한 탄성력의 그래서 정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제가 여기서 탄성력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할 거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면 이건 크기고 탄성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벡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원은 벡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우리가 벡터를 스칼라로 그렇죠? 바꿨을 때 물론 1차원일 때도 방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방향이 있으면 이제 벡터가 없으면 스칼라인데 1차원은 방향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대신 방향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고 한 가지 방향은 있죠. 우리가 수평으로 이제 했을 때는 오른쪽 왼쪽 수직으로 1차원 선을 잡았을 때 위쪽 아래쪽. 그래서 그 두 개 위아래나 오른쪽 왼쪽은 대신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1차원에서는 벡터를 스칼라로 바꿔 쓰죠.